이번에 이제 서울 고법에서 조금 이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달라질 거라고 네. 봐요. 안 왜냐하면 달라질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법원장이 최고였었죠. 최고 권력자고 인사권과 예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서울 고법 부장 판사들은 어떻게 대법원장한테 잘 보여서 다음번에 대법관을 제청받을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조희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027년에 퇴임을 하는데 나이 연령 제한으로 퇴임을 하기 전에 3명의 대법관을 자기가 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보통의 이제 고법 부장 판사들은. 그래서 이제 늘 해왔듯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희대가 탄핵이 될 수도 있고 날아가고, 그리고 어차피 국회 동의받아야 되는데 조희대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조희대로부터 제청받은 그 이제 대법관 후보를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주겠냐고요. 그것도 안 할 거고, 그걸 넘어서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탄핵되게 생겼잖아요. 예. 탄핵이 되면 변호사 개업을 못하죠. 이런 그렇죠.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다 어겨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이 바뀔 것이다. 네, 우리 구청장님. 네. 법적인 문제는 우리 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약간 그 사회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조희대 대법관 약간 아틀라스 증후군? 아틀라스 증후군 아시죠?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큰 데 가면 이렇게 천구 들고 있는 네. 그 제우스한테 개겼다가 눈에 나서 야 너 무거운 거 들고 서 있어, 그래서 형벌을 받은 아틀라스 증후군을 얘기한 건데, 뭐냐면 세상을 내가 구해야 된다. 약간 슈퍼맨 증후군, 뭐 슈퍼우먼 증후군으로 비슷한 건데, 아마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아주 초명문 엘리트 학군 출신들로서 예. 그런 허위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내가 구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데 헌재가 구해버렸네. 살아있는 예. 권력을 킬해버리고 예. 세상의 중심이 헌재가 구하는 걸 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이 헌재에 대한 묘한 경쟁심 때문에 니네가 살아있는 권력을 건설해서 우리는 그 미래의 권력을 건드릴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원래 예정되어 있는 그 사법 리스크를 무리하게 땡기고 조정해서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슈퍼맨 아틀라스 시대가 아니에요. 어벤져스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요새 어벤져스 말고 썬더볼츠? 약간 그 안티히어로들이 모여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세상을 구하는 시대인 것처럼 대법원 혼자서 무엇인가 네. 마치 나라가 도탄에 빠진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켜서 자기들이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틀라스 증후군에서 벗어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주권자들의 잔치입니다. 주권자의 자리에 사법의 잣대를 가지고 개입하겠다. 네. 이런 어리석은 그 제가 보기엔 엘리트주의 벗어던지고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그 국회가 마련한 네. 국민의 대표가 마련한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네. 한동훈 스타일이면 나와서 아마 이리저리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희대 대법관도 청문회 나와서 네, 네. 국민들의 민의에 대한 소리를 듣고 또 자기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그 시험의 자리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집행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관은 본인이 하는 역할이,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부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깨우치시고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악착같이 내가 이재명에게 갖다 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내 일을 잘하는 거, 공무원으로서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방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그냥 평소 하시듯이 그냥 장삼이사들한테 하듯이 그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가님께서요, 슈퍼챗 이제 $50씩이나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와. 기획의 증거 1. 정치 사법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상 최적의 타이밍에 정렬하여 목표한 결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 직위원 구속 취소부터 차기 대통령 취임일을 기준으로 최종 사건들이 일정이 역산적으로 정렬이 되고 있다. 3. 연쇄 교차 기획이 되고 있다. 4. 최소 개입 교착 상태다. 굉장히 전략가세요. 예. 현재 2명 임명 이후에 교착 상태다. 직위원 1인 개입으로 내란 재판을 위태하게 하고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 1인 개입으로 윤석열 석방 지휘가 되고 있다. 조희대 1인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서 이거는 기획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네, 저 들으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분들이 그런 그 12.3
비상계엄의 엉성함들, 그다음에 일련의 사법입법 행정부들을 통할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도 그런 기회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한 기획의 증거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대통령 후보 자격 여부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사법부의 그런 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포함한 모든 정당의 재구성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저는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소위 말해서 그런 정도 되면 아마 리더십의 총화라고 할 텐데 그런 정도보다는 오히려 아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으로 이심전심으로 뭉쳐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제 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 상태로 좀 점검이 필요한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